현직 조합장이 물러나면서 공석이 된 순정축협 조합장 보궐선거가 27일 치러집니다. 3명의 후보가 나섰는데 모두 직원들의 화합과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책을 공약했습니다. 정읍시가 두 번째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을 두고도 정읍시회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국내산 토종꿀이 독감 유발 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일반 세포와 비교해 토종꿀을 처리한 세포는 61%의 바이러스 감염 억제율을 보였습니다. 올해 강천산 국립공원에 역대 최다 반풍객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순창구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약 6억 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갑질로 현직 조합장이 물러나면서 공석이 된 순정축협 조합장 보궐선거가 27일 치러집니다. 일부 후보들의 단일화 등을 통해 3명의 후보가 나섰는데요. 모두 직원들의 화합과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책을 공약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고창인 전 조합장의 직위가 상실되면서 공석이 된 순정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5명의 예비 후보가 나섰습니다. 일부 후보들이 단일화를 진행하면서 최종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27일 선거가 치러집니다. 순정축협 조합장 5선에 도전하는 최기한 후보는 기존 4선의 경험을 내세우며 직원과 조합원 간 화합을 이끌어갈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소나 돼지 등 대규모 농가들에 비해 소외됐던 양봉 농가 등 소규모 농가들을 위한 정책도 밝혔습니다. 외형 확장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경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직원과 임직원 간의 어떤 화합, 이게 가장 모토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료값 인하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특히 노력할 것이고, 염소나 벌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축협에서 그분들의 복지를 지원할 것인가, 이것도 당선이 되면 많은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 선거에 이어 두 번째 조합장 선거에 나선 김기현 후보도 화합을 이끄는 조합장 역할을 첫 번째로 내세웠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겪고 있는 속값 하락과 사료값 상승, 고금리 등 삼중고 해결안을 제시하며 효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화합하고 통합하는 그런 중추적 역할을 하는 조합장이 되도록 하고요. 삼중고를 갖고 있거든요. 사료값도 비싸고 소고기값도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율은 높은데 사료값도 좀 내리고 금리도 인하해서 우리 조합원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더 좀 많이 확대해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복지 증진을 좀 활용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조합장 선거에 도전하는 남상구 후보는 3명의 예비 후보 단일화를 통해 선택된 후보임을 강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조합원과 직원들 간 화합과 함께 사료값 10% 인하 정책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축협 조합원들하고 직원들 간의 화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과 단합을 하고 또 우리 조합원님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적인 조합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속값은 떨어지지 사료값은 비싸지 해서 제가 제일 먼저 공약을 한 것이 사료값 10% 인하 정책을 꼭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궐선거로 치러지면서 전임 조합장의 자녀 임기인 오는 2027년 3월 20일까지 직을 수행하게 되는 순정축협 조합장. 사료값 상승과 속값 하락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합원들 간 화합을 이끌어갈 주인공이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정읍시가 민선 8기 들어 두 번째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을 두고도 정읍시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시가 마련한 조직 개편안은 현재 4개국에서 5개국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관광체육국을 신설해 관광과와 체육진흥과, 산림녹지과, 시설운영과, 도서관 운영과를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사업소는 상하수도 사업소만 남기고 조직 내 266개 팀 가운데 3개 팀을 줄이겠다는 것. 이럴 경우 4급 국장은 1명 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10명이 줄어듭니다. 정작 일해야 되는 직급을 줄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현재 보직을 못 받아서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아니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한다고 했는데 정작 4급은 늘리고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5급은 왜 안 늘리냐고. 인력이 지나치게 적은 과소팀 운영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라는 게 정읍 씨 설명이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 상당을 내부 직원이 아닌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하는 데 대한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개방형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5급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4급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그 자리를 심기 위해서 했다는 이름까지도 아마 우리 과장님도 들었을 거예요. 이런 소문이 나듯이. 정읍 씨는 이번 조직 개편안의 핵심이 공공시설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끌어내기 위해 시설 운영과를 신설하는 것이고 향후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는 취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또 일자리 정책과와 지역경제과를 통합하는 데 강조점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에 그 가소팀을 조금 정비하면서 다른 팀과 또 통합을 하고 또 인구정책팀 같이 정읍시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새로 신설함으로써 이런 논란에 대해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달 다음과 같이 답한 바 있습니다. 국장이 과장보다 일을 더하고 과장이 팀장보다 일을 더하고 팀장이 팀원보다 일을 더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직원 왜 줄였냐면 지금 전국에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제일 많은 데가 우리 정읍입니다. 정확하니 조사시켜서 직원들을 다 빼서 재배치시키고 있고 저 오기 전에는 팀장들이 나머지 일을 맡아서 하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전부 다 확인하고. 시의회 자치행정위는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26일 오전 10시 반쯤 정읍시 태인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 등이 타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내 마루 근처에 있는 지하수 급수 모터에서 시작된 불이 집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토종꿀이 독감 유발 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 토종꿀의 독감 바이러스의 항바이러스 활성을 측정한 결과 감염을 억제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세포와 비교해 토종꿀을 처리한 세포는 61%의 바이러스 감염 억제율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단풍철을 맞아 순창군 강천산 군립공원에 역대 최다인 16만 2천 명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순창군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약 6억 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 기간에 7인승 무궤도 열차 4대를 투입해 주차장에서 제사주차장 입구까지 0.8km 구간을 운행했습니다. 군은 농특산물 판매장도 운영해 제철 농특산물을 판매하면서 지역민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는 25일부터 27일까지 국회를 돌며 여야 의원뿐 아니라 전북을 넘어 막판 국가예산 확보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김 지사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여야 핵심 지도부와 잇따라 면담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김 지사는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을 앞두고 전북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설명하고 또 예산 확보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새만금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 환경 생태용지 조성 등의 사업 예산을 비롯해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고령 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등인데요. 특히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전북자치도가 겪고 있는 차별과 어려움을 설명하고 지역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 개정을 강력히 피력할 방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예산조정소위위원인 윤준병 의원,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이춘석 의원 등은 지역구뿐 아니라 전북 14개 전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한때 도시의 중심지였지만 신도시 개발과 인구 감소 등으로 쇠락의 길을 걷는 곳이 많습니다. 개항의 역사를 간직한 인천 중구도 대표적인 사례 중 한 곳인데요. 올해 이곳에 머물며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체류형 관광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행객과 지역사회를 잇는 색다른 체험으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SK 브로드밴드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주택. 1930년대 지어진 목조 건물이 현대식 게스트하우스로 재탄생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안락한 분위기의 거실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옛 나무 골격을 최대한 살려 고즈넉하면서도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실용적 요소까지 두루 갖췄습니다. 100년 넘은 건물이고 되게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나무들을 보존하면서 리모델링 하는 게 굉장히 2박 3일간 머물며 인천 계양장 일대를 체험할 수 있는 계양장 오디너리 타운 프로그램. 이곳에 거주하는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 문화를 알아가고 즐길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색다른 여행으로 당초 목표했던 참여 인원수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오디너리 타운이 평범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한국 사회에서 규정한 평범한과는 좀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만나면서 그분들이 왜 이 동인천에 이주했는지 이런 머무는 동네로서 이 동인천의 매력을 좀 보여주고자. 특히 이 여행 상품은 지역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 지역 상인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관광객이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하나뿐이거든요. 근데 저를 바라보고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젊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고 저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지금 체류형 관광을 이렇게 하면서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성장한. 여행객과 지역 사회를 이어주는 체류형 관광 상품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수해로 피해를 본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일상회복금을 지원합니다. 전북도는 상가당 200만 원씩 약 53억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각 시군의 전수조사로 확정된 지원 대상은 군산 1,500여 곳, 익산 1,030여 곳, 완주 96곳의 상가입니다. 12월 2일부터 헬로티비 뉴스 본방송 시간이 저녁 6시 40분에서 밤 8시 50분으로 변경됩니다. 우리 지역 이슈의 심층 취재부터 문제 해결 보도까지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